낭낭과 폐수 위치를 뒤집어 보고 있습니다. 역설의 유한영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낭낭군 관련된 내용, 폐수 관련된 내용 5부까지 시청하셨는데 진짜 5부까지 보셨다면 진짜 참 끈기의 진짜 우리 한국인입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면서 역사 정립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겠죠? 나름대로 사료 분석이라든지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만 말 그대로 조선 총독부에서 만든 식민사학을 우리는 철폐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냥 대충 알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역설에서 여러분들께 꼭 알아야 될 내용을 좀 학술적이지만도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리는데요. 자,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 어디까지 보셨습니까? 자, 이제 한반도 내로 평양이 어떻습니까? 비정되면서 낭낭군, 왕금성, 폐수, 이만조선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한반도 평양으로 들어오는 배경을 여러분들 5부에서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6부 여러분들 넘어가겠습니다. 자, 6부 오늘 정리 시간인데요.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유종을 미뤄서 한번 깨끗하게 정리하시면서 낭낭군 폐수 문제만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각을 한번 가졌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자, 동사강목 한번 보겠습니다. 안정복의 동사강목. 자, 이 양반도 어떻습니까? 이제 윗대 학자들이 다 틀을 어디로 한반도 평양으로 낭낭군을 이만조선을 다 끌고 와버리니까 어때요?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나오죠. 동사강목의 부록 하근의 강역연영이라는 크게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경기도 고조선 땅이다. 한무제 때 낭낭의 남쪽 지경으로 삼았고 이제 없는 말. 자, 없는 말 속된 말로 하면 거짓말을 갖다 쓰는 겁니다. 예, 확인도 안 하고 어떻습니까? 위에 선배들이 다 그래 써버리니까 오는 사람 따라 그대로 해야죠. 후한말에 공순광이 낭낭의 남쪽 땅을 나눠서 대방군을 뒀으니 이제 이러다 보니까 대방이 또 미치 관장하는 게 평양 밑에 대방이 또 생기네. 여러분들 중국 문은 봐요. 자치통감이고 다 뒤져봐. 대방과 낭낭 어디로 나와? 요동 쪽으로부터 어떻으면 거기서 외국의 여왕까지 만나러 가는 거리가 12,000리로 나와요. 어? 다 나와. 어?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학자들이 이제 대방까지 어떻습니까? 어디로 갖다 놔버려? 한반도 지금 평양 밑에 낭낭 그쪽에 대방을 갖다 놔버립니다. 자, 낭낭 대방군을 두었으니 지금의 한수역이 다 낭낭군에 속하였다. 참 미치 관장하겠죠? 이것 때문에 미치 관장하신 분이 여러분들 이런 기록 때문에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한번 발칵 뒤집혔죠 보면요. 열하일기 쓰신 박지원 선생. 이 붓대 가진 놈들이 뭐냐면 어떻습니까? 영토 다 어떻습니까? 가보지도 확인도 안 해놓고 영토 다 어떻습니까? 말아먹는다고. 열하일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 기록 나옵니다. 자, 강원도도 어떻습니까? 낭낭의 동쪽이다. 황해도 낭낭의 남쪽 땅을 나눠 대방군을 설치하니 근해 지방이 많이 에 속하였다. 자, 완전히 어떻습니까? 조선시대 때 새로운 한 사군이 이제 등장하는 거야. 이게 중국 사서 없어. 중국 사서 어떻습니까? 수백 년간 낭낭에 대한 폐수에 대한 기록에 이런 기록이 없는데 언제 때요?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 학자들에 의해가 어떻습니까? 아주 자세하게 한 사군의 위치, 비전까지 어떻습니까? 어느 영역까지 갔는지 어떻습니까? 요까지 만들어져 버려요. 우리 국민들이 요걸 배웠습니다. 요걸. 자,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다 만들어줬어요? 한사군의 위치가 어디까지 누가 다 만들어줬습니까? 중국 책이 안 나와. 아무리 뒤져봐요. 낭낭의 위치, 한사군의 위치가 어딘지, 어디서 어디 영역인지, 어느 지역인지 말 없어. 단지 요소다, 요동이다, 요 정도까지 가죠. 우리나라 학자들 봐요. 아예 경기도, 강원도, 황해도까지 표시해 주잖아. 요래간 역사를 나라 어떻습니까? 상고사, 북한 지역을 완전히 어떻습니까? 낭낭군 땅으로 만들어버리고 이번에 동북공정 그대로 요거대로 어떻습니까? 이분들 주장하는 대로 중국에서 동북공정 해가지고 뭡니까? 원래 북한은 중국의 역사 영역이야. 이렇게 다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누가 만들어줬어? 누가?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정리해볼까요? 보세요. 자, 고려 당시의 서경은 한반도 평양이 아니라 이제 요동의 평양이란까지 아시고 보시면요.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조선시대 때 학자의 부류를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한쪽 부류는 누구였죠? 바로 한백겸. 또 여러분들 이전에 또 누구 유명한 학자분들. 참 이런 분들 이름 들리기가 좀 그런데 보면 왜 다 존경하는 분인데 저도 존경합니다. 그분들. 이황 선생, 이희 선생 어쩌? 그죠? 그런 분들. 그리고 어떻습니까? 한백겸, 이익, 정약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익, 정약용, 안정복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뭐냐? 한사군의 위치를 어디로 갖다 놔버립니까? 현재 평양으로 갖다 놓습니다. 지역까지 아예 표기해줘. 지역까지. 어느 지역, 어느 도가 어느 지역이다.
우리 역사책에 없는 것도 다 만들어줬는데 문제는 뭐냐? 그 시대 때 조선시대 때 박지훈이라든지 김경선이라든지 소수의 어떻습니까? 학자들이 뭡니까 보면 이게 잘못됐다. 특히 박지훈 선생 어떻습니까? 열하일기에 보니까 자기가 이제 열하까지 가는데 저 요동 쪽을 가보니까 거기에 한 낙랑군 치수가 있다는 것이 그런 이야기 들리는 것 같아요. 낙랑군 치수는 우리나라 평양이 아니라 요동이다. 거기 요양이 평양이다.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여러분들 박지훈 선생의 말은 50%는 맞고 50%는 어떻습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수경주 왜곡된 걸로 이제 참고한 거죠. 중요한 건 뭐냐? 평양이 지금 평양이 아니라는 건 딱 맞았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평양이 어떤 한반도 평양이 아니라 요양의 평양이라는 것은 박지훈 선생이 정확히 짚었는데 거기가 낙랑군 취소다. 이거는 누가 만든 겁니까 보면 수경주 쓸 때 역도원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만들어진 거냐. 당나라 때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 두 가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박지훈 선생은 뭐다? 지금의 한반도 평양은 낙랑군이 있었던 데가 아니라 요동에 있었고 거기가 평양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따르는 부류들이 박지훈이라는 김경선이라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 양반들이 역사의 대권을 잡으면서 여기 관련된 역사관은 조선시대 때 가면 갈수록 축소되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때요 조선 총독부를 만나면서 완전히 어떻습니까? 한반도 평양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자, 이제 지도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 시간으로 가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여기죠. 중국의 초기 문헌 낙랑군이 있을 당시의 문헌 가지고 추적하다 보면 제일 먼저 낙랑군과 폐수는 어디다? 바로 요서 쪽에 난하 쪽에 어떻습니까? 여기가 또 고구려의 땅이고 여기에 왕금성이 있었고 다 나오죠. 진나라의 장성이 시작됐다는 기록 일부부터 다 나왔습니다. 근데 수경주의 기록이 어떻습니까? 고구려의 평양성의 주변에 폐수를 참고를 하다 보니까 바로 지역이 어떻습니까? 요서에서 요동으로 이동해버리죠. 근데 이것이 요리 가다가 나중에 어떻습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 한반도에 평양이 또 있잖아요. 평양이 있다 보니까 이제 명나라 때, 청나라 때 헷갈리기 시작해가지고 양쪽에 다 있다고 기록해버립니다. 양쪽에 있다고 기록하는 것을 누가 끌어들여 버린다? 아, 우리는 소중하 기자님의 은혜를 받은 나라. 그래서 누가 끌어들여 버려요? 조선시대 학자들이 요동에 있는 평양을 끌고 들어와서 여기 있는, 물론 여기 평양이 있었죠. 이 평양이 그 평양이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여기가 한사군이고 왕금성이고 누가요? 이만희 다스렸던 땅이고 요리 다 돼버린 겁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이제 됐다는 거, 이거 이제 정리하시면 끝난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이것을 이제 확고하게 조선 사람들 머리를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가르친 사람들이 이제 누구냐면 이 양반들이 출연하면서죠. 바로 누굽니까 보면 정한논자의 임나 일본부를 주장했던 나가미치오, 그리고 만선사관 대륙 침략 명분을 마련했던 습니까? 만선사관 주장자 이바나 이와기치. 이 두 양반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면 폐수 위치가 어디로 들어와 버립니까? 자, 요동에서 어디로 들어와요? 대동강 쪽으로 들어오면서 완전히 정설화돼 버립니다. 대동강 유역을 낙랑군 지역으로 하는 말이 이때부터 만들어지면서 나중에 누가 나옵니까 보면 이제 일본 학자들이 평양에 와서 뭐 발굴하니까 다 낙랑군이다. 이걸 좀 이따 설명해 드리면 그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자, 이래 가지고 대동강이 평양으로 만들어집니다. 누구에 의해서? 자, 우리나라 학자들이, 조선시대 학자들이 주장하는 걸 보고 이 양반들 그대로 어떻습니까? 따라서 야, 조선의 그 대유학자들이 대동강이 뭐 폐수라고 하더라. 이러면서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어떻습니까? 한반도 평양으로 완전히 끌고 들어오는 작업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 낙랑군 1, 2, 3 이러면서 평양 낙랑군으로 이제 기결되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저희 때는 이렇게 배웠죠. 낙랑군이 여기 있었다고. 그다음에 만진한변화는 여기 있었고 백제는 여기 있었다고. 고구려는 여기 있었다고. 여기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 최근에 제가 이제 삼국사기라든지 유사를 다시 읽어보는데요. 그 중국의 사설을 다시 읽어보는데 사설을 읽어보면 삼국사기 기록을 읽어보면 이렇게 안 나와 지도가. 아마 여러분들 지금 제 방송 들으시면 틀림없이 집에 가셔가지고 원문을 보시기 한자하고 번역한 그 같이 있는 그 책을 삼국사기를 이걸 다시 읽어보세요. 이렇게 구도가 안 나와요. 비치관장합니다. 낙랑군이 여기 있다는 게 없어. 단지 평양이 어떻습니까? 쉽게 말하면 낙랑국은 나와. 낙랑국은 나오는데 낙랑군이 평양에 있다는 기록은 어떻습니까? 삼국사기에 없어. 근데 이걸 어떻습니까? 같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보십시오. 자, 우리나라 역사를 삼국사라든지 그 다음에 삼국지 위지동의정이라는 이런 걸 위서동의정이라는 쭉 보면 뭐가 나오느냐 이런 거 보시면 낙랑이 3개가 나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 여기서 깔려가지고 다 엉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자, 우리나라 삼국사죠 보면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체리의 낙랑, 대문신랑 서기 37년에 어떻습니까? 멸망했다. 여기 나와요.
또 하나는 낙랑은 뭡니까 보면 우리나라 고구려 때 보면 미천왕 때 313년에 낙랑을 공격해가지고 여기 뭡니까 남녀 2,000명을 데리고 왔다. 여기 잘 보셔야 될 거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순진해. 학생들도 이 방송 보시는 학생들 선생님한테 질문해봐요. 낙랑군이 서기 313년에 망했다는 기록 좀 보여달래. 선생님한테 국사학 교수님한테 국사학 학생들은 선생님 313년에 낙랑군이 어떻습니까? 멸망했다는데 기록 좀 보여주세요. 하면 요거 보여줍니다. 근데 이거 봐요. 자, 이 고구려 미천왕 때 낙랑을 공격해가지고 남녀 2,000명을 어떻습니까? 여구를 데리고 왔다. 낙랑 멸망 없잖아. 여기 어디 낙랑 멸망시켰다는 기록이 있어. 공격했다는 기록밖에 없잖아. 근데 뭐 멸망했어? 하나의 낙랑은 서기 37년에 망했고 하나의 멸망은 서기 313년까지 살아남아가지고 고구려 미천왕이 공격을 하는데 다른 낙랑이잖아요. 그러면 그죠? 근데 왜 같다고 주장해? 어? 그리고 이게 멸망 안 했어. 여러분들 313년에 낙랑 멸망했다는 인간들 공부 더럽게 안 하는 인간들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이 다음 기록 보세요. 자치통감 이거 보시면 어떻습니까? 313년 이후로 계속 낙랑이 나와. 안 망해. 근데 왜 망했다고 해? 여기 기록 우리나라 기록도 멸망했다는 기록 없고 중국에도 낙랑이 멸망했다는 기록 없어. 근데 무슨 313년에 망했어? 왜 거짓말 칩니까? 역사학자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삼국지의 위서동의전이라는 데 보면 여기는 뭐냐? 또 낙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진나라에서 한반도로 피난 온 사람들을 나중에 어떻습니까? 낙랑이라 부릅니다. 이 낙랑, 체리의 낙랑, 한사군의 낙랑, 그 다음에 또요. 중국에서 어떻습니까? 유민들 전쟁 때문에 한반도로 피난 온 사람들이 세력을 이루은 것을 낙랑으로 표현했는데 이런 낙랑이 삼국 사기 안에 어떻습니까? 헷갈리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혼선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상하게 역사를 정리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자들도. 이 부류를 잘 아셔야 돼요. 체리의 낙랑하고 한사군의 낙랑하고 어떻습니까? 중국 유민들, 중원 땅에서 피난 온 사람들, 이 양반들이 나중에 또 세력을 이루어가지고 또 뭐죠 보면요. 신라를 만들 때 구성원이 된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어디에? 삼국지라든지. 이런 걸 본다면 삼국사기에도 어쩌면 낙랑이 한 세 가지 부류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잘 정리하느냐가 문제지. 이걸 잘못 잡아버리면 한사군 낙랑으로 잡아버리면 삼국사기의 어떤 기록 자체가 이상하게 말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 이제 삼국사기 보면 왜 낙랑군이 헷갈리는지 아시겠죠? 이런 다른 부류의 낙랑군이, 낙랑국이, 낙랑이 섞여 있기 때문에 삼국사기를 분석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쉽게 이제 낙랑군으로 지금 우리나라 학자들이 만들어 놔버렸는데 평양에 낙랑군이 있다고 여러분들 보시고 삼국사기 읽어보시죠. 완전히 삼국사기가 개판이 됩니다. 안 맞습니다. 나라가 망했다가 또 살아나가 또 가. 여러분들. 일본 서기는 물론 그런 기록이 많죠. 그것도 이제 이야기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기록이 헷갈리게 혼선을 어떻습니까? 딱 나오게끔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삼국사기를 잘 안 읽어보는 거예요, 보면. 근데 이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되시면 이제 자,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보신다면 자, 우리나라 삼국사기에 이제 체리에 여러분들 보시면 바로 낙랑공주와 호동왕자 기억하시죠? 자, 이 양반들이 있었던 낙랑이 낙랑군이냐 낙랑국이냐는 우리나라 학자들이 지금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왜? 그건 중국 기록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 호동왕자하고 어떻습니까? 호동왕자 낙랑공주가 안 나와요. 그런 기록이 없어. 그게 나름대로 중국이 한나라에 어떻습니까? 자기 영역이라면 그런 기록이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도 아직까지 낙랑군과 낙랑국을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인데 그냥 우리나라 학자들은 대세론적으로 평양에 낙랑군이 있었다고 나와버려요. 낙랑국이 아니고 이렇게 지금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동북공정의 핵심 포인트가 돼가지고 봐라, 한국에서 북한 지역이 바로 한나라의 식민지 땅 바로 낙랑군이었다, 한사군이 있었다 주장해 주니까 어떻습니까? 그대로 표기한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하면 잘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범세동 선생의 여러분들 북부역기를 한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가 나오느냐? 자, 고려 말에 어떻습니까? 고려 말 보시면 쭉 뭐가 나오죠 보면 중국의 이제 중원에 어떻습니까? 문화가 한반도 쪽으로 쭉 들어오잖아요. 고려하고 이제 쭉 들어오는데 그런 과정에 뭐죠? 여기 보시면 평양이 대동강 평양으로 서서히 이제 어떻습니까? 조선시대까지 이동해 들어가는데 그런 상황에서 범세동 선생이 북부 얘기에다가 뭘 표기해 버리느냐? 중요한 겁니다. 북부 얘기에 기록한 것이 지금 평양에 있는 삼국사기에 있는 그 평양이
뭡니까 보면 한사군의 낙랑군이 아니라 누가 보면요 북부 얘기 보면요 그럼 뭐냐 한사군하고 상관없는 원래 뭐죠 보면요 번조선 번한 땅에 누가 이게 나옵니까 누가 나옵니까 이게 보시면 자 임신전 쭉 나오죠. 최숭이라는 양반이 어떻습니까 어디로 옮겼습니까? 자 만으로 옮겨가지고 만 땅 왕금성에 옮겨가지고 그게 어떻습니까? 세운 나라가 낙랑국이라고 기록이 나오는데 그 기록을 범세동 선생이 북부얘기에 딱 기록을 못을 박아버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한반도 지금의 식민사학자들 조선시대 학자들이 주장하는 그 평양의 낙랑이 너희들 말하는 그 기록이 있다 해가지고 그 낙랑이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다. 평양에 있는 낙랑은 원래 어디입니까 보면 원래 우리나라 고조선의 한쪽 날개는 어떻습니까? 번안 땅 요동 요서쪽 있죠. 요서쪽 그쪽 지역이 어떻습니까? 최숭이 옮겨와가지고 세운 나라다 왕금성에 요렇게 못을 박아놔버립니다. 자 연대기를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지도 보시면 문제 쉽게 될 겁니다. 자 한나라의 낙랑국은 BC 108년에 만들어지죠. 여러분들 이 기록 나오죠.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의 평양에 원래 북부역에 나오는 기록에 보신다면 낙랑국은 언제 만들었냐? BC 어떻습니까? 108년 이전인 87년 이전에 어떻습니까? 언제? BC 195년에 여기에 최씨 낙랑국이 들어서 버려요.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가 정확하게 바로 잡혔다면 낙랑군하고 낙랑국이 바로 분리됐다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런 혼돈이 안 생기겠죠. 여기에는 BC 108년에 어떻습니까? 바로 하노이 낙랑군이 들었었고 북한의 평양은 언제? BC 195년에 여기서 이동한 어떻습니까? 왕음성 이쪽 원래 왕음성에서 이주한 최씨가 세운 낙랑국이 지금의 평양이다. 요렇게 딱 줄을 잡아버렸으면 아무 혼선이 없을 것인데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요걸 못 잡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학자들 조선 총독부 학자들이 요 낙랑군을 지우고 어디로 갑니까? 중국 사서도 요리 이동해버리죠. 그럼 요리 이동하죠. 그죠? 우리나라 학자들이 뭡니까? 지금 어디로 했습니까? 요 기록 다 없애고 요쪽으로 다 몰아버린 겁니다. 그래 놓으니까 혼선이 생기는 게 이게 낙랑국이냐 낙랑군이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쇼킹한 사건이 발생했죠. 여러분들 뭡니까 보면 고고학이 증명을 해줘 버렸습니다. 최근에 고고학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낙랑군 조선인의 한현도라는 사람의 무덤이 발굴됐는데 자 낙랑군 조선인이라면 여러분들 이게 어디에 있어야 돼요? 평양이어야 되죠. 평양에서 나왔어야 되는데 이 양반의 무덤은 북경 근처에서 나왔습니다. 북경 근처. 근데 문제는 뭐냐? 평양의 낙랑군 고분군을 발굴한 최고의 책임자가 여러분들 세키노 다다시입니까? 이 양반의 일기장에 뭐가 나왔어요? 자기가 북경 쪽에 가서 낙랑군 한사군의 유물을 사왔다는 기록이 나와. 조선 총독부 박물관을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유물을 사왔다. 평양에 날마당 넘치는 게 낙랑군 유물, 한사군 유물이 평양에 넘쳐나는데 왜 그 양반이 북경까지 가서 한사군, 낙랑군 유물을 사옵니까? 그런데 요 문점이 있었는데 요 문점을 완전히 속 시원히 해결한 게 뭐냐? 바로 뭐죠 보면요. 한사군에 관련된 복리가 북경 쪽에서 발굴돼 버리고 무덤이 북경 쪽에서 나와버렸어요. 요걸 딱 보니까 뭐가 나와요? 왜 세키노 다다시가 평양에 있던 넘쳐나는 평양의 유물을 어떻습니까? 낙랑군 자기들 주장한 낙랑군 유물을 조선 총독부에 안 갖다 주고 북경에 가서 유물을 사가지고 조선 총독부에 갖다 줬는지 이제 여러분들 이해되실 겁니다. 바로 평양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한반도 평양에서는 한사군 유물이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지금도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거짓말 치는 게 이 문헌에는 중국의 문헌이라든 여기 문헌에는 한반도 평양에 낙랑군이 없다. 자기들도 알아요. 왜? 문헌 공부하다 보면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 평양을 인정하느냐 하니까 문헌은 없는데 유물을 발굴해 보니까 평양의 대동강 근처에 한사군 유물이 많이 나왔다. 조선 총독부에서 그거 다 발굴해가지고 조선 고적 도보까지 만들었다. 요리 나오죠.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중요한 사진 한 칸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광복 후에 북한 학자들이 평양에 있는 그거 한사군 낙랑이라 추정했던 고분군을 포함해가지고 약 3,000개의 무덤을 다 발굴했습니다. 여러분은 말이 그렇지 3,000개를 발굴했다 보이시죠? 3,000개의 무덤을 다 파가지고 어떻습니까? 무덤의 형태, 유물 모든 걸 다 파겠어요. 그래가지고 뭐냐? 여기 보시면 조선 유적 유물 도감을 만들어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 책에는 뭐가 실려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학자들 주장이 맞다면 이 책에는 전부 다 뭐가 나와요?
한나라 낭낭군 유물이 다 실려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한 카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유물이 실렸는데 여러분들 요거는 조선총독부 조선 어떻습니까? 고척도부에도 나옵니다. 이거 나오는데 나오죠.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일본의 학자도 주장한 것처럼 뭐라 했습니까? 요거는 한나라의 유물이 없는 거다. 이런 청동기는 어디 나옵니까? 고조선 청동기라고 옛날 역사 스페셜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그때 조선 총독부는 그걸 몰랐으니까 돼요. 여기 한나라 유물이라고 조선 고척도부에 실었던 거예요. 그런데 강복 후에 북한에서 다시 발굴하다 보니까 똑같은 유물이 나왔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건 모르죠. 솔직히 저도 잘 몰라. 이게 중국 건지 우리나라 건지 어떻습니까? 말을 하면 우리나라 학자들 진짜 여기 전문 분야 아니면 모를 겁니다. 그런데 빼도 박도 못하는 유물이 옆에 나와 있어요. 뭐냐? 여러분들 왼쪽 그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바로 고조선의 세형동금이에요. 세형동금. 평양의 고문군에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고문군은 전부 다 뭐가 나와요? 주변에 요 청동기가 나와버렸어요. 근데 조선 아마 일본은 틀림없이 발굴했을 겁니다. 조선 총독부가 했는데 요 사진은 다 뺐어. 요 빼고 요거만 실었어. 그때 조선 고척도부에 요거는 잘 안 실어서 이런 거. 왜? 이런 거 함부로 다 실으면 돼요. 여러 개의 유물이 나왔다면 어떻습니까? 요거는 한나라 유물이 아니라 그 무덤에 누워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보면 고조선 사람이라. 그래서 북한은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3,000개의 무덤을 발굴하고 나서 결론이 뭐냐? 평양에 있는 고분군의 주인공은 고조선 사람들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학자들이 그렇게 고고학적으로 북한에서 다 밝혀냈는데도 지금까지도 거짓말을 치고 평양에 낭낭 고분군이 나왔다. 지금까지 호구 또 뭐 호구가 적힌 뭐가 나왔다. 그런 개소리하고 자빠졌습니다. 여러분들. 자, 한 가지 더 볼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번 식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평양에서 발굴돼 가지고 어떻습니까? 낭낭군 유물이라고 해놨습니다. 낭낭군 유물. 여러분들 곰입니다. 이 곰이 어디 나오는지 보세요. 바로 고구려 벽화 각저총의 곰하고 우리 지금 평양에 나온 곰하고 형태 보이시죠? 사람이라면 두 눈구멍을 가진 사람이라면 요 청동기의 곰하고 벽화에 나온 곰의 모습하고 너무너무 흡사하다는 거 알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한나라 유물이라고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 글 써놔서 지금도 정신 나간 사람도 아니에요. 보면 우리나라 고구려 벽화에 곰 나오잖아요. 중국에서 고구려 자기들 벽화에 곰 잡아넣습니까? 함부로? 자, 곰 모양이 너무 이거는 그래도 못 믿겠다. 그럼 못 믿겠다. 그럼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카드 보겠습니다. 이런 보십시오. 우리나라 소반입니다. 옛날에 소반 아시죠? 물을 뜯어가도 어떻습니까? 밑에 바닥 하나 받치고 가잖아요. 소반을. 자, 소반 옆에 뭐가 여러분 붙어 있습니까? 있죠. 지금도 쓰고 있어. 지금도 발굴돼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어. 곰이 있잖아요. 똑같은 곰. 앞에 보셨던 곰이 어떻습니까? 지금 북한에 발굴된 소반이 어떻습니까? 사방에 다 그대로 장식품으로 돼 있어. 근데 이것이 한나라 거라고요. 국민들을 가지고 놀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이제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밝혀지는데도 요게 한나라 유물이라고 낭낭군 유물이라고 국립중앙박물관 언제까지 쓸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자, 여러분들 역사 영역을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자, 자기들 고분 발굴한 거 이렇게 나오죠. 낭낭 일대, 평양 일대 낭낭 무덤에 관한 연구를 해가지고 자, 한식 유적 유물이 아니라 고조선 문화의 정통을 계승한 낭낭궁의 유적 유물임을 실정해 준다 해가지고 자, 여러분들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 역사학자들 평양의 낭낭군 추정하는 분들 거짓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는 동북공증을 당했습니다. 법이 진짜 있다면 역사에 대한 그런 법이 어떻습니까? 있다면 반드시 평양의 낭낭군을 추정했던 분들 법정에 세워야 됩니다. 친일학법 뭐 이야기 나오는데 안 돼요. 우리나라는 왜 다 올라가면 갱기거든. 저 할아버지 할머니 다 쫓아가면 돼요. 전부 다 그런 거 나오거든. 우리나라 지금 세력 가지고 있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안 해. 그럼 역사라도 바로 잡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다 밝혀지는데도 어떻습니까?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저는 기록을 믿을 수 없다고. 그게
옛날에 어떻습니까? 사탕 빨리면 아이들 가르칠 때 한 소리잖아요. 보면 성인이 됐는데도 그런 이야기 합니까?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자, 여러분들 이래가지고 우리는 동북공정 당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아니라고 다 했는데 북한도 요즘 이야기 들어보니까 난처하다는 거예요. 왜? 대동강 평양선을 중심으로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요동 지역이 너무 축소돼가지고 북한에서도 동북공정을 당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만들어졌다 이겁니다. 자,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국민 여러분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평양에 낙랑고문군 있었다고 지금까지 학자들이 실정사고를 밝혀놨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분들 이제는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고고학적으로 문헌학적으로 모든 것이 북한 평양에 낙랑군이 없었다고 다뤄왔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왜 제가 이제 이게 참 이 방송이 6부작까지 왔는데요. 여기까지 왜 왔는지를 한번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한국사의 핵심 포인트, 당군을 제거하고 핵심이 뭐냐? 이만 간사군을 잡아넣었는데 그게 바로 폐수와 낙랑군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정립이 되지 않으면, 올바른 위치로 정립이 되지 않으면 돼요. 우리는 영원히 동북공정의 논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말 그대로 시진핑 주석이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사는 중국사의 속국 일부였다는 논리를, 그 주장을 우리는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계기로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6부작까지 보신 분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폐수와 낙랑군이 시원하게 정리되셨죠. 그리고 그동안 이해 잘 안 됐던 분들, 어떻게 역사가 이제 변천되면서 이런 대동강 평양선까지 만들어졌는지 그 배경을 여러분들께 아주 참 역사에, 방송사에 이런 강의 안 해줍니다. 이런 내용을 일부러 잡아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이 방송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한 번 더 보시고요. 방송 보시고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역사 강복은 우리 국민들이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당부를 드리고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만 우리 앞으로 간도 문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간도 문제가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돼야 되고, 그다음에 반도사관 이번에 반드시 탈피해야 됩니다. 자, 이거 낙랑군과 폐수 문제, 요것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우리나라 역사에서 제거되지 않으면 한국사는 주체적 사관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중국의 식민지 속국으로 출발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그 역사, 영원한 오명 굴레를 대한민국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명심해 주시고요. 역설 방송 꾸준히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